유튜브를 시작하며 예전에 썼던 글들을 올려보려 합니다. 오래전 글들이지만 누가 책 한 권 읽어준다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며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작가의 경우는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무르책이라는 개인의 작품 속에는 저자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같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분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다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갈 때도 있고, 가끔은 종이와 잉크값이 아까운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생각이려니 하면서 위안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경제를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평균적인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경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라면 정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사회 문화적 이슈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문제는 많은 부분 정치 역학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가 정치의 하부 구조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불행히도 이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즉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구조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시대의 조류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저 역시도 케인즈 경제학의 입장에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고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파가 맹신하고 밀어붙이는 시장이나 아니면 좌파가 신봉하는 정부 역시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는 아니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대 상황과 문제 발생 원인에 따른 대책에서 어느 것이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회나 국가가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사회적 합의점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국가와 사회의 리더 그룹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중하위층과 얼마만큼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로 갈 건지, 공산주의로 갈 건지,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왕정으로 복구할 것인지, 또는 시장경제를 채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경제를 채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결과론의 승패를 떠나서 그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절대 선이고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절대 악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미국이 국가사회주의를 채택한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소련의 관료주의가 붕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론으로서의 성패 개념이지 그 자체가 성과 악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결집된 민주주의가 절대 왕정이나 일부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전제주의보다 더 우월하고 발전된 개념이라는 명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제주의는 나쁜 것일까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실질적 권력을 갖든. 또한 그들 중 몇몇 나라는 한국이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지막지하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고 머릿속에 넣으며 살아왔는데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것과 어떠한 사건과 현상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 전후 관계의 파악 과정을 생략한 채 그저 집어넣기에 급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단순한 비교의 대상을 선악과 우열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단순히 보이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해버리고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너무도 빈번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친일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좌익이 나쁜 것입니까? 이게 애매한 선택의 문제라면 친일파가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아니면 독립운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하는 선택과 친일파 매국노들을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라며 이해하고 용인하는 선택은 전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선택과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선택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는 그 미래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벌써 반세기 이상 지난 후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친일파 척결 주장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개혁을 말하는 세력은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성과 논리의 개입을 허락하지도 않는 친일, 쓰레기의 후손들이 모든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나서도 그에 따르는 의무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파렴치가 특권이 되어버린 나라. 그래서 국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도 없는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기득권만 좋아 좋아. 다른 건 다 몰라. 싫어. 빼째. 라고 외치는 인간들에게 조금이라고 정상적이고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양심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과 함께 우파 퍼랭이 보다는 좌파 빨갱이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순리에 맞는다는 것과 리영애 선생님의 말씀처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며 또한 태극기도 파랑과 빨강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의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한국은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느껴집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타국에 대한 권력을 가져보지 못한 너무도 지나치게 평화를 사랑한 조상들의 후손답게 타의에 의해 국토가 잘리고 민족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그 모양인 사람들.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가족 소아병 환자들의 집합.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잘못 배웠고 어떻게 왜곡된 정보를 진리라고 인식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욕심이라면 큰 욕심입니다. 물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